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차 전지 하반기로 갈수록 정말 날아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거래소는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하락하면서 두 시장 간의 이격차가 5%였죠. 자, 그것만 해도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코스닥 천선이 깨졌습니다. 거기다가 거래소하고 코스닥 시장 막판에는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역시도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격차가 5%나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시청자님들 개별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선호하는 이런 투자자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일 겁니다. 아, 삼전닉스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나? 지금이라도 삼성전기 따라 붙어야 되나? 두 종목 워낙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그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을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삼전닉스, 삼성전기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 저도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우리 자녀가 잘 자라서 아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해가지고 보너스 빵빵 받아가지고 아빠 맛있는 거 사줬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훌륭한 기업이지만 우리는 지금 뭐를 하는 거죠? 주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전닉스, 삼성전기가 올해 하반기까지 우리 시청자님들께 드릴 수 있는 수익의 몇 배 이상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2차 전지 안에서 나올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 정말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2차 전지 장 초반에 이제 쭉 한번 밀어 올리면서 스타트를 좋게 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ETF 상품, 제가 어제 간략하게 설명드린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 초반에 쭉쭉 밀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철렁했냐면 제가 이 머니스타 시간에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워낙 2차 전지에 대한 부진하고 나쁘고 절망적이고 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패배주의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산업 동향에 대해서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상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탑 10 종목도 다 짚어드리질 못했어요. 그런데 상한가가 버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준비만 하고 제대로 총을 못 쐈는데 그냥 이게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될까 봐 정말 노심초사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런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나 봐요. 착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아직 급등하고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들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 삼성 SDI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상한가 들어갔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후장에 오늘 2차 전지 얘기하기에도 너무 바쁜 시간이니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 이 왜 이러지라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 그런 흐름들이 극단의 구분응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 각 종목들의 에너지와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차 전지 제가 3배 이상 폭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산업 동향 관련된 얘기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3주에 걸쳐서 모든 증권사 데이터 제가 2차 전지 급등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짜집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최대한 공정한 데이터를 좀 드리고자 증권사들 데이터를 대부분 위클리, 먼슬리 다 실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이 아니라 증권사들에서 발행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까지만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러다 상한가 올라가 버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깊이 있게 이 시간만큼은 한 종목 한 종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고 객관적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사람을 믿으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 주관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건데 데이터를 믿읍시다. 자, 여러분 삼전닉스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대부분의 경제 채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삼전닉스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이 더 싸졌대요. 왜?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죠? 100만 원이었던 주가가 200만 원이 됐다. 100만 원이던 주가가 200만 원이 되면 이건 2배가 비싸져서 비싸진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싸다. 왜 싸다고 표현하죠? 그 기간 동안 이익 추정치가 더 높아진 거야.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더 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2차 전지가 어떤 일이 있었냐 좀 봐볼게요. 지금 2025년 자 2H, 2026년 1H. 자, 쭉 지금 보게 되면 어떻다? 점점 더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한단 말이에요. 향후 1년 뒤에 2차 전지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실적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때 빨간색 라인, 이게 뭐냐면 지난해 지금 시기 정도에 내년 정도 되면 이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3분기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3분기가 지나서 보니까 어라? 이렇게나 더 나올 것 같네? 파란색 선이 위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다? 지난해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나 봐보세요. 이게 미국 ESS 수요 전망 변화고 중국 ESS 수요 전망 변화, 유럽 ESS 수요 전망 변화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과 유럽 시장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간단하게 머니스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강의 들어와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지만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2차 전지의 바닥이 어디였는지 우리 시청자님들 주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인덱스 지수도 마찬가지고 가장 최저점이 언제였냐? 2025년 5월이었습니다. 2025년 5월을 바닥으로 해서 2026년 5월,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지난달까지가 1년 동안 아주 강한 2차 전지가 바닥 대비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느끼기에는 2차 전지 아직까지도 오른 적이 없는 것 같다. 워낙 호황기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데 제가 잠시 좀 차트 좀 같이 준비한 게 있으니까 보면서 이걸 나누시자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 뒤에 대해서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6개월 뒤에 딱 가봤을 때 6개월 전에 전망한 것보다 전망을 더 좋게 하는 거야. 여태까지 6개월간 현실화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라? 보니까 이게 더 나오네? 더 잘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이게 이익 추정치의 변화인데 계속해서 ESS 시장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이게 지금 증권사에서 쫙 비교를 한눈에 좀 보기 좋게 해놓은 건데 결과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네. 쭉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들은 많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도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강한 상승을 보이진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빨리 LNF까지도 좀 다뤄야 되는데 LNF에 대해서 제가 걸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워낙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종목들, 셀 주요 업체들과 양극재 업체들까지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덩치도 있고 업계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종목이 가장 많이 수익을 낼 챔피언이 될지 사실 지금까지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워낙 삼성그룹 자체가 날아다니니까 삼성전자 그렇게 치고 나가다가 이제 삼성전기 미친 듯이 치고 나가니까 어라? 삼성 SDI가 어찌했던지 간에 좀 빠르지 않을까?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몇 차례 얘기했듯이 또 LG와 좀 회사 어려워지면 또 교환사채 발행하고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왠지 삼성이 워낙 지금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저는 LNF, 에코프로비엠은 저는 3배 이상 기대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딱 무난하게 3배 이상 폭등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LNF는 한번 제대로 발동 걸리게 되면 에코프로비엠보다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종목들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룰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음극재 쪽 포스코 퓨처엠, 대주전자재료 대부분 전반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 자동차 업계하고는 조금 이제 궤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이제 또 로봇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이미 추정치 자체 변화가 된 게 2025년 6월 20일 오늘 똑같은 6월 19일 날 작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관들이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볼 때 2차 전지 ESS 미국에서 향후 수요가 100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이 부분이 더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 계속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견제 정도가 아니라 배제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동향, 2차 전지 산업이 과연 그렇게 나쁘냐? 나쁘다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수요가 더 나와요? 수요 전망이에요. 수요 전망. 말 그대로 수요. 얼마나 미국에서 ESS를 필요로 할 것인가. 아니 업계가 나쁜데 어떻게 수요를 더 나와? 수요가 더 나오는데 무슨 캐즘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게 된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빼앗겼다 하더라도 지금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뭐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을 사실상 배제에 가깝게 진행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매력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 안에서의 변화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국 기업들 말도 안 되는 돈으로 싸게 찍어내서 품질도 안 좋은 거 그냥 덤핑 형태로 밀어내게 하는 거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진이 제대로 안 나오고 어려운 거다. 맞는 말이에요. 중국 기업들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만 낮추는 형태로 굉장히 공급을 많이 했는데 결론, 중국 내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면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마진을 제대로 가져가는데 정상화,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내권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정부에서 한번 정책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냥 좀 하세요. 행정적으로 계도하고 이게 아니라 폐쇄해버려요. 네. 중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중국과 같이 교류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은 하지마 이러면 폐쇄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강력한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내권 정책에 의해서 국내 기업들의 정상적인 마진이 보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중국 시장이 그렇게 빨리 차지할 수가 있지? 싸게 빠르게 다 좋은데 보조금도 굉장히 큰 한몫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정상화를 하고 있는 게 미국 쪽에서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 기업의 제품을 쓰는 게 중국 기업의 제품을 쓰는 것보다 가격이 30% 정도 저렴한 부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정책 변화 관련된 부분을 제가 시청자님들에게 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놓은 건데 각 증권사들 다 다른 증권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게 뭐였어요? 각국별로 미국, 중국, 유럽이 ESS 제가 맨날 지금 삼성 배터리팩 얘기하고 삼성 배터리 박스가 메가팩 못지않다 밀도가 최고다 지난 시간까지 그런 설명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자, ESS 수요가 엄청난데 재밌는 게 뭐냐? 현재 업체들의 미국 우리나라 그 업체들 미국 ESS 관련 주요 수주 계약 내용을 좀 보는 거죠. 삼성 SDI가 어떻습니까? 2025년 12월 달 2조 원짜리 공사를 따냈어요. 27년에서 29년에 공급하는 거. 그죠? 자, 3월 16일 날 또 어땠습니까? 1조 5천억짜리 따냈어요. 공급이 언제? 26년에서 29년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6년 5월 28일 지난달이죠. 깜짝 놀랐잖아요. DTE 에너지하고 오라클 수주 따냈잖아요. 얼마? 2조 4천억. 돈의 단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의 단위가. 지금 제가 딱 3개 불러드렸어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3개 불러드린 것만 2조, 1.5조, 2조 4천억. 그럼 얼마라는 거예요? 이것만 더해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6조에 6조. 이게 6조라고요. 네. 근데 안 된다고? 왜 안 되는 거예요? 6조 원을 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끝났나? 계속 나온다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뭐가 있기 때문에 BYOP. 직접 데이터 센터들 뭐 일 열심히 하고 뭐 좋겠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다 좋다. 대신 더 이상 국가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다 이거 전력 제공 못하니까 온사이트 직접 그곳에서 알아서 에너지원을 건설하십시오. 이게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방향이에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바뀌면 DTE에서 왜 저 2조 4천억짜리 공사를 왜 내겠습니까? 그냥 정부에 해가지고 처음에 뭐 어떻게 공사비 뭐 같이 나누고 뭐 어떤 식으로 분담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지. 철저하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벌써 1조 원 단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주 포스코 홀딩스 하나만 상세하게 볼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하나만 상세하게 볼 건데 이런 식의 깜짝 놀랄 만한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성과가 나오고 있는 이유, 돈의 규모가 조 단위의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유, 미국 정부 자체가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나치게 중국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시장, 여러 안보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루트를 다양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DTE 에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는데 사실 DTE 에너지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누구한테 발주를 내는 게 맞죠? 누가 수주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미국 기업이잖아요. 중국이 제품 싸게 만드는데 안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중국을 조금 견제한다? 그럼 테슬라 주면 되잖아. 테슬라 주는 것보다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모로 봤을 때 에너지 시장은 테슬라가 꽉 잡고 있는데 자 그런데 국내 기업이 저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회사의 독점적인 구조를 주면 참 힘들어요. 근데 테슬라가 워낙 크니까 워낙 경쟁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발주가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견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 게 굉장히 현지화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통하는 거야. 아니 이 지역구 사는 사람들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 현지 공장에서 먹고 사는데 좀 우리 지역 사람들 이거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잘못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의 저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더 나올 겁니다. 지금 한 건 했다 하면 이거 무슨 조선소 같지 않아요? 조선소가 보통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럴 때 수주해가지고 막 그리스 선박왕들한테 막 수주 한번 딸 때 뭐 몇 조, 뭐 몇 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저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 대격변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이 100도씨가 될 때까지 정확히 100도씨가 됐을 때 물이 끓어오르느냐 끓는 상태와 끓지 않은 상태가 함께 있죠. 이 구간을 넘어서는 걸 임계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임계점이 넘어서 폭발하기 시작하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LG전자 폭발하는 거랑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2차 전지를 잡아야 되는 이유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 실적 컨센서스에 대해서 쭉 증권사에서 이렇게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 대비해서 실적이 화살표가 위로 가 있으면 위로 가 있을수록 뭐냐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시청자님들. 그냥 대략적인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종목들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고 다음 주부터 제가 뭘 해드릴 거냐면 포스코 홀딩스부터 한 종목 한 종목 제가 아주 깊이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략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달 전 대비해서 지금 실적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지난달에 실적이 100만큼 나올 것 같아 라고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썼다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럼 지금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한 달 전보다 11%가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전망 자체가 불과 한 달 만에 11%가 올라간 거예요. 주가는 한 달 만에 11%가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여기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삼전닉스 주가가 잘 가네, 뭐 삼성전기가 잘 가네, 좋다 이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 계속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 만까지만 올라? 한 10만, 20만 오르면 안 돼?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훨씬 더 한 달 전보다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ESS 수요 자체에 대해서도 훨씬 더 높은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다? 주가는 지난달보다 지금 올라 있나요? 내려 있나요?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워낙 좀 변수가 많으니까 조금 2차 전지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자 18%가 더 늘어날 거로 지금 보고 있고 3분기도 14%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달과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영업이익만 조금 오르고 내리고 조정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달 전보다 우리 기업들에 보면 다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까지 힘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더 밀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최근에 또 주가 좀 많이 밀렸죠. 자, 분기로 봤을 때 6%, 7%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영업이익이 무려 한 달 동안 11%나 더 높게 전망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쭉 종목들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한 달 전보다 주가는 어떻다? 나쁘다. 이런 간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투자자분들마다 성향이 있어요. 성향. 어떤 분은 부동산 자산주 같은 경우 되게 좋아하세요. 왜?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죠? 거의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이 없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점프를 해버리죠. 그 움직임이 너무 좋은 거야. PBR 따져보면 0.3, 0.2밖에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좋거든요. 자, 근데 오히려 또 LG전자 같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기존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로봇 사업 쪽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되네 수직 상승을 해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2차 전지는 자산주와 LG전자의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막연하게 제가 어찌했던지 간에 2차 전지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2차 전지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 그게 아니라 자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지인들 중에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 투자하려고 머리 아프지 말고 이제 바쁜 직장인들이고 다 여건을 알고 있으니까 사업하느라 막 바쁘고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사람들이니까 그냥 2차 전지 레버리지 ETF에 들어가서 기다려. 하반기 늦어도 내년 봄이야. 그냥 넣어놓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려요. 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올랐는데 더 싸다. 왜? 이익 추정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 그런데 자, 2차 전지도 이익 추정치가 계속 늘어나. 주가는 계속 마이너스네. 어라? 그럼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가슴 뛰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미 내가 이걸 많이 들어갔다. 이미 나는 고점에 사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이 종목은 누군가 고통받고 있건 아니건을 떠나서 반등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무섭게 반등할 겁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 먼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빨리 정리하지 마세요. 고생하고 버티다가 너무 빨리 정리하게 되면 그게 최악의 흐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나 지금 6월 2주차에 나오고 있는 주요 뉴스들 정리된 것만 본다 하더라도 GM에서도 나트륨 배터리 투자 확대한다 그러고 파나소닉도 배터리 사업 투자 확대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리석고 제가 바보여서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하는 거라 칩시다. 파나소닉이나 GM은 왜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 야, 2차 전지 안 돼. 굉장히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바보여서 그렇다 치자고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예요? 그 인니에서는 태양광이랑 ESS를 왜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레이시아에서도 또 차량 생산 개시한다 그러고. 그죠? BYD에서는 유럽 충전기 구축 목표 및 헝가리 생산 개시한다 그러고. 여러분,
2차전지 관련된 움직임은 스케줄별로 계속해서 끝도 없이 전진하고 있는데 너무도 재밌게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니까요. 이게 뭐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님들 생각하실 때 삼전닉스 쉽게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요? 절대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져야 2차전지가 올라오는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옆집 잘 사는 거랑 우리 집 잘 사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건너편 집 잘 사는 거랑 우리 집 잘 사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삼전닉스가 빠져야 2차전지 올라오는 관계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거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삼전닉스 지금 들어가도 분명히 수익을 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하반기까지 놓고 볼 때 그래서 결국 100만 원을 투자해서 얼마 성과가 났을까를 비교해 본다라 그러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삼전닉스가 질주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2차 전지 어지간한 종목들은 다 3배에서 10배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지금 자금이 있다라 그러면 2차 전지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모든 데이터들 때문에. 자, 오프그리드에서 전력시장 자체가 오프그리드예요. 원래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전력이 만들어줘야 돼요. 상관오지,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성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프그리드 개념이에요. 아니 상관오지까지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게 비용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거기 몇 세대나 산다고.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오프그리드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뭐다? 온사이트. 각자 알아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뭡니까? 테슬라 메가팩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메가팩 좋은데 테슬라가 너무 독점해버리네. 아, 좀 괜찮은 회사 또 어디 없을까? 너무 한 곳만 일거리를 몰아주는 게 불편한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더 있고 나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 ESS 파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는 부분 많아질 것이고 중국을 견제하고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LFP 쪽은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님들 바빠서 지금 빨리 나가셔야 되는 분들 빨리 다른 것 떠나서 제 무료 정보방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상세하게 이거 언제 매집해야 되는지까지 지금 안내를 정보방에서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자, 내가 다 좋은데 어떤 종목 그냥 대장주만 해도 이 10개란 말이에요.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 SKC 이것만 해도 10종목인데 이 10종목 중에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타이거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 상품. 이게 대체 투자 굉장히 좋습니다. 저 종목들 수익률에 2배 수익률을 주는 ETF예요. 그래서 ETF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대신 지금 이게 6월 18일 날 장 많이 빠질 텐데 전체적으로 4% 빠지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ETF는 마이너스 8%가 빠지겠죠. 자, 그냥 1대1 수익을 주는 거 어떻다? 마이너스 4% 정도만 하락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지조차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1,000원 초반대에 있던 저 ETF가 얼마까지? 3,175원까지 지난달에 올라왔죠. 5월에 비해서 지금 6월 달 훨씬 더 이익 전망은 좋아지고 있는데 3,100원까지 올라갔던 게 반토막입니다. 지금부터 3배 이상 올라가도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우리 무료 정보방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올릭스 언제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히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제가 글로 이렇게 상세하게 써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각각 아침에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제시해드리면서 14분 만에 제가 12% 폭등하는 거 제시해드리고 제가 장 초반에 바로 대우건설 또 이렇게 진입해서 지금 또 주가 많이 빠졌죠? 며칠 전이죠 벌써 6월 16일입니다. 그래서 6월 16일 이 분봉 차트로 볼 때 이 위치에 제가 대우건설 지금 급등주의 전설 중따름 나오니까 따라 붙으세요라고 제시해서 앉은 자리에서 또 한 10% 움직임 나오죠? 여기
쭉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입니다. 시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무료 정보방에 막연하게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뭐 홍보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딜사이트 경제TV에 온 지 지금 6월이니까 한 달도 채 안 됐다 보니까 어떻게 매매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제 존재 가치를 실전에서 입증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니까 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고 장중에 6월 16일 날 정확히 음전했을 때 플러스 154포인트 올라올 때까지 정확히 저점 잡아드렸죠. 코덱스 레버리지로 공략했으면 수익이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무료 정보방 많이 오셔서 우리 하반기 정말 3배 이상 폭등 수익 같이 한번 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